쉽고 알찬 뉴스 패키지 지금 바로 배달합니다. 직송 뉴스. 네, 직송 뉴스 출발하겠습니다. 지난해 여름 수해 실종자 수색 중에 순직한 해병의 사고 수사가 현재 공수처에서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건장한 20대 청년이 군 복무 중에 숨지는 일은 한 해 100건 이상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생때 같은 자식을 가슴에 묻고 폐쇄적인 군대 조직 문화에 맞서서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애쓰는 어머니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MBC 경남에서 제작되고 있는데요. 엄마의 말뚝 연출을 맡은 조윤우 PD 오늘 직송 뉴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뉴스바다 PD로 시작해서 또 출연을 이제 하게 됐는데요. 그동안 좀 고생 많으셨고 엄마의 말뚝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이 제목을 듣는 분들은 박완서 작가의 그 얘기를 담은 이야기인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직접 PD님이 소개를 해주시죠. 네, 군대 좋아졌다 이런 말씀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또 이렇게 편해졌는데 야 말뚝 박아라 이런 말도 많이 하시고요. 네. 뭐 예전에 비해서 이제 동기생활관도 쓰게 됐고 휴대폰도 사용하게 됐으니 그렇더라고요. 그런 말씀들 하실 법합니다. 하지만 이 군대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바뀐 건 아니거든요. 한국 군대를 바꾸기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노력해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군에서 자녀를 잃고 열심히 싸워오신 군사망사고 유족분들인데요. 하지만 이분들이 병사 복지나 인권은 물론 군사법과 제도를 바꾸거나 제정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엄마의 말뚝은 한국 군대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유족분들과 그리고 군인과 활동가들의 지난 10년을 정리하는 다큐멘터리고요. 말씀하셨듯 박완서 선생의 엄마의 말뚝에서 제목을 따왔습니다. 예. 이 내용이 이제 최상병 특검법으로 떠올리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정치권에서 또 언론에서 뜨거운 이슈기도 한데 조윤우 PD께서는 이번 이런 최상병 특검법 이슈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전부터 오래전부터 관련해서 기획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다큐에 대해서요. 결심 계기는 초반에 어떤 거였어요? 제가 10년 전에 대학생이었을 때 네. 아무 재판이나 하나 고이라서 방청을 해 와야 하는 수업 과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가장 뜨거웠던 어떤 사건이 윤일병 사건이라고 이제 군 사망 사건이었습니다. 예.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하지만 저는 과제를 해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큰 사명감 없이 그냥 과제하러 간다는 심정으로 군사법원이라는 곳에 처음 가보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이 현장이. 예. 나는 이렇게 무사히 전역했지만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일이 아니었던 거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후 2년 동안 이 윤일병 사건과 관련한 모든 재판을 방청했습니다. 그리고 MBC 경남에 입사할 때까지 그 윤일병 어머니께서 계시던 군사망사고 유족단체에서 2년 정도 활동을 하면서 정말 많은 어머님과 아버님들을 뵀던 것 같아요. 예. 그분들과 이제 2년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이분들의 이야기를 알았으면 좋겠다 생각하게 됐습니다. 야, 그 유가족분들이 처했던 현실을 가장 옆에서 또 지켜봤던 PD님이었군요. 그리고 제작을 하게 됐는데 윤일병 얘기하니까 참으면 윤일병이고 못 참으면 임병장이다 이런 말도 계속해서 이제 회자가 됐었고 DP라는 드라마 때문에 윤일병 사건에 대해서 최근까지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소개를 해주실까요? 윤일병 사건은 2014년 4월 7일 육군 28사단에서 의무병으로 복무하고 있던 윤승주 씨가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폭행 끝에 사망하게 된 사건입니다. 승주 씨의 몸 곳곳에 폭행이 아니고선 절대 발생할 수 없는 피멍들이 다량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 선임병들과 육군은 이를 질식사로 둔갑시키기에 바빴습니다. 결국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에서 이 사건을 폭로하면서 한국 사회가 거의 뒤집어졌는데요. 2010년대 군대에서 그것도 맞아서 죽었다는 것도 믿기 힘든데 장기간의 폭행으로 사망한 걸 어떻게 냉동만두 먹다 질식사했다고 조작할 수 있는지 당시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했었습니다. 이게 10년의 시간이 흘렀잖아요. 재판은 어떻게 됐어요? 이후 승주 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선임병 4명과 간부 1명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아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유가족분들은 당시 수사 조작을 하거나 또 책임을 직무를 유기했던 수사 관계자나 부검의들도 함께 고소 고발하셨는데요. 그 인원만 30명 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30명 남짓한 인원들 중에 처벌받은 이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아이를 가슴에 묻어놓기만 하는 그 일도 힘든데 윤일병 어머니께서 세상으로 나온 이야기까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겠군요. 맞습니다. 네. 윤일병 사건이 당시 우리 사회에 남긴 파장은 상당했거든요. 전근대에 머물러 있던 한국 군대 문화를 선진적으로 바꿨고 또 많은 분들이 이 군대에 관한 법과 제도가 빨리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에 공감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제 유가족, 특히 윤일병의 어머님이신 안미자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선생님의 지난 10년을 가족분들의 목소리로 돌아봤습니다. 어디에 나가서 엄마 편지를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고민은 하셨어요. 이제 계속 망설이시는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점점 커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 자아가? 우리 사건만 경험하셨을 때는 조금 겁내하시고 조금 이렇게 좀 소극적이셨는데 다른 유가족들하고 같이 교류를 하시면서 그때부터 조금씩 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장모님이 갖고 있는 어떤 상징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일병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이라는 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역할을 찾아가시더라고요. 예, 유가족 그리고 이 부모님들끼리 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세상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동력이 생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들 뭐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반으로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정말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서로의 재판에 연대 방청을 가주시기도 하고 시간을 맞춰서 여행을 떠나시기도 하는데요. 직접 어머니들 말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고 윤승주 일병 어머니와 고 홍정길 일병 어머님의 목소리입니다. 네. 친구들이나 그런 약속이 있고 유족들 약속이 따르면 이쪽은 캔슬해요. 이쪽으로 가게 돼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어떤지는 자기가 느껴보지 않은 사람,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걸 모르거든요. 근데 유족들은 얘기를 하면 그게 어떤 건지 그냥 하나가 되는 거야. 그 마음이 내 이심전심이 금방 되니까 거기서는 어떠한 얘기를 해도 마음 놓고 터놓고 할 수가 있어요. 진짜. 제가 알고 지낸 세상이 굉장히 좁았어요. 제가 움직이는 게 저의 억울함도 있지만 같은 억울함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도 제가 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된다면 그런 거 내가 좀 역할 좀 해야 되겠다. 제가 좀 더 마음이 좀 편해졌죠. 그때보다 얼굴 좀 편해지지 않았어요. 좀 마음이 좀 지금은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조금 더 제가 더 편해진 것 같아요. 네, 서로를 또 달래고 지지하는 유가족들의 모습이었고 동시에 대한민국 군대 감시자 역할을 또 자처하셨습니다. 자, 지난 10년간의 시간 속에 대한민국 군대는 바뀌어왔다라는 말씀을 초반부에 하셨는데 어떤 분기점, 어떤 변곡점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주실까요? 네, 첫 번째는 군인권 보호관 제도의 도입입니다. 예. 윤일병 사건 직후 독일의 군 옴부즈만 제도를 대안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군인들의 인권 실태를 언제든 불시에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는 독립기구를 국방부가 아닌 다른 기관 산하에 두자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2021년 고 이해람 중사의 사망 이후에 국가인권위 산하에 군인권 보호관이라는 이름으로 제도를 출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군사법원법의 대대적인 개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래 모든 군인과 군무원들은 군사법원에서만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군의 제19 감싸기, 원님 재판 이런 비판들이 모두 이 군사법원 제도에서 기인했는데요. 역시 윤일병 사건 때 본격적으로 논의됐다가 이후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을 기점으로 일부 진전합니다. 전국 84곳의 그 보통 군사법원이 5곳으로 줄어들었고 고등군사법원은 아예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 입대 전 발생 범죄는 모두 민간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지난해 순직 해병 이야기할 때 왜 민간이 나올까 하는 분들은 이제 이 내용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의료 복지 차원에서도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밖에도 뭐 훈련병들의 예방 접종, 또 병사들의 민간 병원 이용 같이 이런 군 의료 체계 대대적인 어떤 혁신, 그리고 병사 월급 인상이나 휴대폰 사용과 같은 이 병사 복지 모든 곳에 이 유가족분들의 노력이 깃들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군인권 활동가분들이 함께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여전히 더딘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가족들이 이것만큼은 시급히
이것만큼은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는 지점도 있습니까? 유족분들이 가장 바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순직 유형이라는 것의 폐지인데요. 예. 군에서는 이 사망한 군인을 유형을 나누어서 분류를 하거든요. 네. 하지만 망자의 사망 원인이 비슷함에도 이 유형이 천차만별이고 예. 또 어떻게 보면 국가의 직무유기로 명을 달리한 장병들을 고기 등급 나누듯이 이렇게 분류한다는 사실에 그러게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아들이 갔는데 국가가 지켜주지 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을 두고 지금 뭐 약간 급을 나누는 이런 행태는 진짜 참담하면 끝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참담에 더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감정의 순간들이요. 맞습니다. 제2대 군인권 보호관인 김용원 상임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작년 군인권센터는 항명죄 그 혐의로 입건이 된 박정훈 대령의 긴급 구제를 요청했는데 이 김용원 위원이 이를 기각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군 사망사고 유족들이 왜 정당하게 일한 군인을 군인권 보호관이 보호해주지 않느냐라고 국가인권위를 항의 방문하셨고요. 그런데 이 김 위원이 예전에 윤일병 유족들이 사인 조작의 실체를 밝혀달라고 예전에 진정했던 것까지 같이 각하를 시켜버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유족분들이 다시 인권위를 찾아서 항의를 하셨는데 다시 이 재항의를 하신 이날 김용원 의원이 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하신 군사망사고 유가족 모두를 불법 건조물 침입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진짜 환멸을 느꼈겠네요. 자식의 핏값으로 만든 이 군인권 보호관에게 그러니까요. 역으로 고소를 당하게 된 이 유족분들은 그간 우리가 노력한 게 수포로 돌아간 것이 아닐까. 해결된 줄 알았던 것들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구나. 이런 좌절감을 크게 느끼셨다고 합니다. 네, 제가 몇 분 전에 이제 조현우 PD에게 뭐 어떤 변곡점, 분기점이 있었냐 할 때 감시 역할을 자처했던 유가족분들 중심으로 해서 만든 게 군인권 보호관 제도였다고 했는데 오히려 역으로 지금 이렇게 날아오다 보니까 그리고 박정훈 대령 지금 뭐 실시간 댓글로도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이런 질문이 있는데 박 대령의 1심 재판을 지켜보는 유족분들의 심정도 남다른 데가 있다. 뭐 당연히 좀 많은 분들에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어떤 지점에서 그렇게 느낄까요, 유족분들은? 군대에서는 사건이 발생하면 군사 경찰이 이 수사를 개시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 수사 개시를 할 때 뭔가 꺼림칙한 부분들이 있어서 유족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힘들어 하셨거든요. 근데 박정훈 대령처럼 이렇게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밝혀서 정확한 절차대로 이렇게 하는 분들은 유가족분들에겐 거의 기적과 같은 의미와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 사건 때 이런 지휘관이 있었다면 또는 그래도 군대 안에서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구나. 이런 희망도 품으시고 계신데요. 유가족 두 분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정훈 대령 같은 사람이 있어서 제가 살 것 같아요. 군의 생리가 뭐라는 게 누구보다 잘 알았을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지금 나가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 줄 뻔하니 아는데 옳은 일에 자기의 목숨 거는 거잖아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이 더러운 세상에 한 점에 진짜 영국 같은 사람이잖아요. 너무 위로가 되죠. 박정훈 대령 그 사건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내가 싸우지 않아도 싸우고 있구나, 누군가는. 제가 하지 않아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제 입장에서 박정훈 대령을 외면한다면 10년 동안 제가 했던 게 진짜 무의미한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잃고 나서도 이 폐쇄적인 곳을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외부에서 두드렸는데 이 군 내부에서 이런 사람이 있다는 이런 감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현우 PD께서는 이제 대학생 시절부터 이제 관심을 두게 된 사안이잖아요. 이제 다큐를 제작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뭐 대학생 시절에 그 정도 사안으로 뒀다면 이제는 직접 제작을 하지 않습니까? 다큐멘터리를 만드는데 여기서는 또 어려움이 또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10년을 정리하려다 보니 제가 확인해야 하는 어떤 영상이나 사진 자료가 뭐 1000여 개를 훌쩍 뛰어넘더라고요. 그렇겠네요. 그래도 오랜만에 이 어머님 아버님을 뵌다는 반가움이 늘 있었고 또 그 자료 영상에 담긴 많은 현장을 과거에 제가 그곳에 있었거나 또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프로젝트들에 비해서는 수월하게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유가족 그리고 어머님들도 아마 조현우 PD에게 좀 감사하다 이런 말을 많이 전하긴 했을 것 같은데 여러 말씀을 해주셨을 것 같아요. 그중에 기억에 남는 한마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윤일병 사건, 이해람 중사 사건처럼 미디어의 주목을 받았던 죽음들에 의해서 우리 군대는 조금씩 발전했습니다. 예. 하지만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은 죽음도 그 전에 무수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무수히 많은 유족들이 소리 높여왔습니다. 그 모든 노력들이 모여서 한 걸음 한 걸음 한국 군대가 발전했다는 고 홍정기 일병 어머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문사 부모님들 모인 데 갔는데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있는 거예요. 20년, 30년 머리가 하얘지시면서 걸음 걷는 것도 힘드신데 그래도 그 일이 있을 때 와요. 국방부 앞에서 소봉 입고 막 하시고 거기 들어가서 그런 과정이 거쳐서 하나씩 바뀌었고 그다음에 순직법안도 바뀌고 그 제도 개선하는 거 수면에 올라 거기에서도 아직은 또 못 미쳐서 또 저희들이 또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게 다 한선상의 연결고리처럼 연결져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시청자분들도 그 연결고리를 함께 좀 이어가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연주자로서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머님 아버님들을 만나 뵈면 원래 투사였던 분들이 아니구나라는 걸 정말 느끼게 되거든요. 예. 정말 유쾌하시고 좋은 에너지를 많이 가진 분들이신데 미디어에서만 우리를 다뤄왔던 것처럼 피해자, 약자로만 우리를 보지 말라. 색안경을 벗고 우리를 예. 봐달라는 당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부모님들을 따라서 저희도 마음껏 울고 웃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엄마의 말뚝에 대해서 소개를 해줬는데 자, 과연 어떤 영상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지 또 언제 방영이 될지 오는 12월 말 방영 예정이네요. 맞습니다. 네. 현재 엄마의 말뚝은 12월 마지막 주 정도로 방영일을 예상하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 나올 프로그램 예고나 유튜브 채널 MK타카로 공지 드릴 예정이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MBC 경남 하반기 최대 기대작이고요. 콘텐츠마다 진심인 조현우 PD가 제작을 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